네, 저 굉장히 흙수저예요. 네, 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갔습니다. 산에 남하러 다녔어요. 네, 그래서 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경도였고 2020년 코로나 문제이기 물론 코로나가 발생할 줄은 전혀 몰랐죠. 네, 그런데 제 데이터가 굉장히 어려운 국민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서 이야기해 줬었어요.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영희입니다. 네, 제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봐주시고 고맙고요. 네, 제 채널은 특정 종목보다는 제가 거시경제를 공부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가 부자들 그다음에 기업 CEO들 만나면 시대에 당하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자산 배분을 하면 여러분의 부를 충분히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는 주로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자산 배분을 했을 때 조금 더 자산을 늘릴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굉장히 흙수저예요. 네, 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갔습니다. 산에 남하러 다녔어요. 여러분 이거 남하러 다닌다는 표현 나무꾼과 선녀 여기 정도에서 들으셨죠? 네, 그때는 땔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풀 베어가지고 그거를 말려가지고 농사 짓고 밥 지어 먹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산에 남아해가지고 오는데 제 친구들 중학교 갔다 하굣길이죠. 그때는 다 교복을 입었었어요. 하늘색 저고리 쑥색 바지였었죠. 그 교복이 정말 입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었었죠. 그런데 마침 교회에서 저같이 중학교 못 간 애들 데려다가 책상도 없는 교회 마룻바닥에서 공부를 시켜줬어요. 거기서 저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계속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회사 다니면서 박사과정을, 박사학위를 땄었습니다. 제가 왜 경제학을 공부하게 됐느냐. 저는 원래 소설가, 시인이 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국문학이나 영문학을 공부하고 싶었죠. 그런데 제 가까운 친척이 네가 영문학 국문학 하면 밥 먹고 살기 쉽지 않다. 그래서 경상대를 가라는 겁니다. 제가 다닐 때 경상대라는 것은 주로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1학년 1학기 때 사무엘슨이 경제언론으로 경제학을 배우기 시작했으면 경제학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경제학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 부를 전체를 늘리고 그 부를 나누는 게 경제학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에 완전히 매료됐죠. 그래서 1학년 마치고 2학년부터 경제학과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3년 반 만에 대학을 졸업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원 졸업하고 증권회사 들어갔죠. 그런데 경제학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또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늘 그 지식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사실 박사과정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새벽 5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7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주말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가정생활에는 굉장히 좀 부족했습니다. 제가 가장 부러운 게 딸하고 아버지하고 팔짱 끼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 그런 게 늘 좀 부러웠거든요. 그만큼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못 해가지고 집에 다른 애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했었죠. 그런데 어떻든 경제학이 재밌었기 때문에 제가 회사 다니면서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이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재밌으면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또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증권회사 제일 늦게 들어갔어요. 제가 32살에 증권회사 들어갔습니다. 제가 취직할 무렵에는 직장에서 나이 제한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어떤 한 회사에서 온선을 받아줘가지고 그 회사 들어갔었죠. 보니까 평균 나이가 신입사원 같이 들어간 직원들 나이가 평균 저보다 한 5살 정도 어렸어요. 제가 이코노미스트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회사에 평가해 주면서 승진은 같이 동기들보다 5, 6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재미있어야 되고 그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장이나 평가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코노미스트로서 일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뭐 쉬지 않고요. 늘 뭐 제가 좀 목표하는 바는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쿵어 팬더 보면 어제는 지난 일이고 내일은 비밀이다. 그러나 오늘은 선물이다. 내일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최선을 다하자 그런 식으로 늘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더 좋은 내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증권회사 들어갔을 때는 그 증권회사는 전부 영업점으로 보냈었어요. 영업점을 알아야지 고객을 더 지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3개월 동안 영업점에서 일하다가 리서치 센터, 연구소 들어와서 이코노미스트 영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정말 좋은 상사를 만났었죠. 요즘 상사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상사가 보고서를 써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써왔더니 처음에 이렇게 보더니 확 보고서를 던집니다. 이런 것도 보고서로 써왔느냐. 두 번째 이제 고쳐서 좀 갔었죠. 그래서 또 몇 페이지 넘기다가 또 다시 써와라고 또 던집니다. 그래서 고쳐가지고 세 번째 갔더니 그 상사께서 옆에 앉아 이러면서 빨간 줄을 쫙쫙 그리면서 이런 거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런 상사를 만났기 때문에 일을 좀 정확하게 더 빨리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코노미스트라는 것은 현재의 경기를 판단하지만 미래의 경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미래의 경제 성장, 물가 환율,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데이터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시각이 좀 트이게 됐었죠. 그래서 저 이코노미스트로 일하면서요. 저는 다른 분 견해도 많이 들었지만은 저는 제 견해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말 많은 견해 그 다음에 많은 데이터 분석에서 제 견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해가 때로는 틀릴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맞아가지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보면서 해석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 주식시장은 굉장히 불확실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쪽으로 우리가 견해를 갖고 또 거기에 행동을 거기에 따라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 나중에 받고 왜 틀리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자산 우리 부를 늘리고 줄이는 데도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론을 많이 공부하고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주가 경기를 어떻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방향은 맞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 글로벌 금리미도 경고했고 2020년 코로나 경제위기 물론 코로나가 발생할 줄은 저는 몰랐죠. 그런데 제 데이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서 이야기해 줬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한 일에 정말 치중하고 몰두하다 보면은 데이터를 열심히 분석하다 보면은 미래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공부를 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대신증권에 처음에 88년 12월에 입사했는데요. 증권회사가 어떤 것인지도 잘 몰랐었어요. 제가 군대를 28살에 갔다 제대하고 31살 취직할 날이 그때는 웬만한 회사에서 나이 제한이 있어 입사 원서도 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신증권 입사 지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 증권회사 다닌 사람들이 1등 신랑감이라고 했거든요. 86년에서 88년 정말 주식시장이 좋았었습니다. 증권주들이 매일 제가 들어갔을 무렵에 상한 찍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증권회사 다닌 사람들이 1등 신랑감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가지고 증권회사 지원해가지고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만 사실 제가 그 전에는 학교에서도 주식을 배운 적도 없고요. 금융을 그렇게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증권회사라는 게 어떤 식인지 참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3개월 동안 영업점에 근무하면서 주가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그 뒤로 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스트래티스트, 투자 전략가를 하면서 끊임없이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다, 경제라는 게 이런 거다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증권회사 들어갔을 때는 증권회사가 뭔지도 잘 몰랐었고요. 단지 그 늦은 나이에 받아줘서 들어갔었습니다. 초보 애널리스트로서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었죠. 그런데 제가
앞서 좋은 상사를 만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증권회사 들어갔을 때는 PC라는 게 없었거든요. 자료도 다 손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래프도 손으로 그렸었습니다. 그리고 인쇄소에 가서 낸 자료를 교정 정도 보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6개월 지나니까 처음으로 PC가 들어왔었어요. 그때 당시 제 선배 담당 부장이 저한테 중요한 과제를 줬습니다. 통화 수요 함수를 추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통화 수요는 배웠는데요. PC도 모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장께서 지금 진도가 어떻느냐 3개월 주고 매일매일 진도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혼자 정말 PC도 공부하고 소프트웨어도 공부하면서 예상보다는 늦게 자료를 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초보의 애널리스트로는 초보 때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선배들이 이러이러한 자료 내라.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갖다 줬고요. 초보 때는 자기 견해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증권시장이 이렇다. 그 다음에 경제가 이럴 것이다. 거기에 맞는 자료를 내라고 해서 낼 뿐이고요. 또 초보 때는 별로 실수한 건 없습니다. 단지 그때 PC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시기였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계속 주로 회사 견해에 맞는 자료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애널리스트로 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요, 2001년 9.11 테러 때였어요. 제가 2000년 말에 경제 주가 전망에서 2001년 9월 달에 주가가 폭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 많이 줄여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연히도 2001년 9월 달에 주가가 9.11 테러 가지고 폭락했었죠. 그때 코스피가 한 46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 연말 주가가 한 700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9.11 테러로 세계에 3,000명, 뉴욕에서 거의 3,000명 이상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당시 누구도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주가가 연말에 700가입니다. 가감히 주식을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연말에 주가가 거의 695까지 코스피가 올라가지고요. 그때 주식을 제 말 듣고 안 파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 가장 큰 증권시장에 있으면서 보람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제가 2번에 걸쳐가지고 좀 큰 실수를 했었어요. 제가 대신증권에 있다가 하나금융투자로 갔었는데 그때 당시 일부 언론이 제가 수십억대 연봉을 받고 옮겼다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물론 저한테 연봉을 좀 줬죠. 그런데 제 이름을 가지고 김영의 랩이라는 상품을 팔아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2007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올 수가 있다. 지금 주식 비중을 줄이는 시기라고 그러는데 회사에서 그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팔았고요. 수수료를 챙겼었죠. 그런데 2008년 8월 달에 주가가 폭락해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이름을 믿고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한테 손실을 끼쳤죠. 그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한 분이 제 이름을 믿고 80억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분도 큰 손해를 입혔고요. 그분도 저한테 원망을 참 많이 하시고 거의 매일 원망하는 전화를 제가 받았었습니다만 그때 왜 제가 제 주장대로 그걸 말리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나중에 유명한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와 같이 자문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유명한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만나가지고 앞으로 자산운용을 잘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보도를 많이 해줘가지고 사실 해가 만들고 나서 거의 2달도 안 됐는데 거의 1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문회사를 만들 때 또 주가가 고점이었었어요. 1조 5천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많은 고객들한테 금융 손실을 입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시 제가 생각하는 게 이 거시경제의 흐름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래서 거시경제 흐름을 그때도 제대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했으면 그 자산을 잘 지킬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증권회사, 뭐 자산운용사, 자문회사 이런 걸 하면서 뭐 때로는 뭐 고객들한테 올바른 판단도 줬지만은 실제적으로 2번에 걸쳐 가지고는 큰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정말 그 있는 데이터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겠다. 제 주장을 강력히 주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작년과 하반기에 주가가 3,300이 넘었을 때 제가 보는 일평균 수출이나 명목 GDP에서 주가가 너무 가대평가됐었거든요. 그래서 과거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럴 때는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손실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오를 때 떨어진다고 하면 다들 거 싫어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 하반기에 모든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거는 나쁜데도 돈을 받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상당히 손실을 입힌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뭐 제 아내 2020년부터 주식 투자해도 2020년에 돈 벌었다고 좋아하더니 요새는 주식시장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어려운 시기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는 좀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주가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물론 조정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명목 GDP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연간 그래프를 그리면은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미래에 대한 좀 낙관적인 시각을 제가 뭐 좋을 때는 좀 어두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앞으로 특히 내년 상반기쯤 가면은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리십시오. 주식을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기에 따라 가지고 제가 여러 상황을 판단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어려운 시기 맞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우리 경제 성장과 더불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일수록 좋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미래는 모른다. 그리고 사실 우리 금리가 최근에 오르고 있지만 조만간 다시 떨어질 거예요. 구조적으로 금리는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저금리 시대가 앞으로도 지속될 겁니다. 그럴 때 부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주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두운 시기에 저와 함께 같이 계속 공부하면서 좀 참고 희망을 가지면서 길지 않습니다. 한 1년 정도만 기다리면 제가 여러분한테 희망을 말씀드릴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죠.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